안녕하세요, 포트세븐입니다. 이번에는 65kg에서 50kg, 총 15kg 감량 후에 8년간 유지를 하고 있는 나름 성공한 유지어터의 식단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에 유지어터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최종 감량한 무게에서 1g도 찌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유지어터의 식단은 다이어트의 식단처럼 너무 타이트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시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유지기인데도 강박이 너무 심해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이 저의 아침 겸 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엔 한 끼만 먹은 거죠. 그런 미친 광기에 5년을 보내다가 식도와 위가 완전히 망가지고서야 멈췄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먹을 거 다 먹습니다. 6, 8, 10. 근데 너무 어이없는 건 일일 일식할 때나 지금이나 유지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감량기와 저희 유지기의 일주일 식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저의 감량기 때 식단인데요. 느껴지시나요? 절제 그 자체라는 게. 월요일엔 오트밀 한 팩, 귀리밥, 닭가슴살 한 팩, 시금치, 김치, 백김치 정도 먹어줬고 저녁에는 단호박 스프랑 샐러드를 먹었네요. 화요일엔 크루아상 하나, 방울토마토, 계란 2개, 계란 2개, 식빵, 커피 하나, 샐러드 이렇게 먹었고요. 목요일에는 아몬드 샐러드 일반식 이렇게 절제된 또 일반식을 먹었고요. 계란 3개, 식빵 하나, 푸딩 하나, 샐러드 파스타 이렇게 금요일을 먹었고요. 와, 이건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에도 이런 식단을 먹었다는 게 참 독하다 못해 별로네요. 반대로 유지어터의 식단을 보면 확실히 그림체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2개 사면 여보 10% 할인이래. 이것도 맛있던데. 아니 맛있어 이거. 칼로리는? 아씨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이 칼로리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진짬뽕을 끓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제를 좀 잃은 모습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일주일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어요. 자, 월요일 아몬드 브리즈 콜드브루 커피를 아침으로 먹었고 점심엔 맥심 믹스 2개만 먹었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트밀 참치죽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를 먹었습니다. 이날이 워낙에 좀 주말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꿀까베기 한 봉을 회사 식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이날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냉동 닭가슴살 볶음밥을 점심때 먹었고 당이 떨어져서 믹스커피 또 2잔을 해서 마셨고요. 저녁엔 남편이 운동하다 말고 홍콩 반점 가자고 꼬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탕수육 위주로 저는 많이 먹었고 짬뽕 국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면은 남편이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쟤는 살이 좀 쪄요. 잘 많이 쪘어요. 저만 안 쪘죠? 결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라가 있어서 하프 갤런을 샀고 둘이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또 베라엔 자비가 없거든요. 수요일은 오트밀 참치죽과 바닐라 라떼를 아침으로 먹었고 초밥 저거를 반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칼국수, 진짜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2분의 1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맛있게 옛날 통닭을 튀기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또 한 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날 목요일은 또 그림체가 또 사뭇 다르죠. 아침에는 오트밀 참치죽을 먹었고 콜드브루 한 잔을 같이 먹었네요. 그리고 점심에는 아몬드 브리즈를 먹었고 저녁에는 서브웨이를 반만 먹었어요. 그리고 약과랑 간식들은 전 항상 두둑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은 남은 서브웨이를 반을 아침으로 먹었고 점심에는 백반 정식을 먹으러 가서 오징어 제육은 안 남기고 다 먹었지만 밥은 2분의 1 먹었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요일은 2마리 치킨을 시켰는데 6에서 7조각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은 쭉 먹고 싶은 거 술도 먹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야식으로 치킨도 먹었습니다. 유지어터 식단 어떻게 하면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하자입니다. 오늘의 저녁을 틈새라면으로 할지 김통깨로 할지. 이 칼로리가 390. 이성적으로는 이거를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감량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삶의 다이어트가 최우선 순위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족도 일도 유튜브도 다이어트보다는 더 소중하거든요. 아무튼 식단이 너무 빡세거나 이상적이면 금방 지치고 잦은 폭식을 하고 이게 무리가 되니 지속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예전에 정말 많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되 참고로 스트레스는 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극단적이면 안 되고 지속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식단 그게 뭐냐고요. 먹고 싶은 거 먹되 양 조절을 하자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퐁당퐁당 기법이 아주 찰떡처럼 잘 맞았어요. 이 퐁당퐁당 기법이 뭐냐면 제 식단을 보시면 저는 하루 이틀은 절식 그러니까 다이어트식을 하고 하루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루 이틀 절식을 하면 이제 좀 슬 괴롭잖아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3일째는 약간 놓아주고 3일째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엔 또 절식을 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이거의 좋은 점은 지방이 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한 번에 바로 지방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게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폭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언니 원래 소식자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전성기 때가 고3 때거든요. 그때 이마트 피자 한 판, 치즈볶이, 스파게티를 한 끼로 먹었어요. 근데 참고로 저조합 괜찮습니다. 이 감량과 유지, 이 패턴으로 지속을 해서 내 몸에 적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롭게 참아서가 아니라 먹는 양 자체가 줄더라고요. 참는데 점점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 참는 것 때문에 의지력을 막 150 이렇게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식도 되게 잦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의지력을 막 10에서 한 20으로 쓰니까 정신적 소모라든지 뭐 육체적인 괴로움이 많이 덜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10년 이상을 거치면서 점점 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 것 같아요. 한 번에 줄이면 폭식이 오기 때문에 한 번에가 아니라 점점 줄여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도 이렇게 맛있었나? 응. 매번 이렇게 맛있지? 양 조절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떤 환경일 때 입이 자주 터지는지 관찰을 하고 최대한 방지를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요. 생리, 전후 때가 입이 자주 터지니까 저는 이 시기 때는 약속을 거의 안 잡습니다. 약속이 연달아 이틀 있을 때 저는 입이 터지고 이제 위가 커지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텀을 두고 잡고요. 그리고 만취시 이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있는 모든 순간은 입이 잘 터지기 때문에 남편이 쉬는 날 저는 카페로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쁠 때는 제가 자꾸 식사를 거르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맛있는 간식을 많이 사놓기로 저는 이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짬뽕 2개 먹을래? 하루 반나절은 일주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저는 일요일 반나절은 장을 봐서 일주일치 밥을 하고 냉동실에 얼리고요. 국도 좀 끓여놓고 간식도 사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특히나 평일 저녁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을 게 없으면 배달을 시키잖아요. 평일엔 저는 요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몰아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순두부는 없어요? 순두부요. 이게 순두부예요. 완전 맛있는 순두부예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이 알려준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겪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이상 모른다가 정답인데요. 왜냐면 이게 자신의 상황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얘를 만난 건 얘도 최근에 8, 9kg를 빼서 유지를 하는 애라 조언을 드리러 간 거거든요. 근데 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꾸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정확히 어떤 규칙, 방법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데이터가 쌓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살이 찐다라는 걸 감으로 알더라고요. 저는 8년을 고생을 했고 이제 정착이 된 상태라 사실은 그리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이에 무수한 실패랑 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이 여러분이 최적의 몸을 유지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결론은 큰 틀에서 자기만의 식단 규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라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감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돼서 점점 편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강박과 스트레스는 친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본인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면요. 그런 기분을 느껴서 다운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소중해서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늘 자신감이 없었고 좀 툼툼한 제가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을 빼고 날씬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살을 빼고 그 좋은 기분이요. 외모가 물론 자존감의 단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낸 자신이 기특하거든요. 막 사진을 찍었는데 여리여리하고 옷 사는 게 되게 즐겁고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여러분 잘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즐겁게 욕심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신한테 꼭 맞는 유지어터 식단을 찾으시고 그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로망이 있으세요? 저는 다음 달 보라카이를 가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쁜 수영복을 입는 게 진짜 로망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I'm a traveler